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의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통과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언급만으로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 엔비디아의 세 번째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 현재 테스트의 막바지 과정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하반기는 HBM3 12단의 품질 테스트 결과와 HBM4의 샘플 공급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판단된다며 3월에 샘플을 납품한 경쟁사가 최근 HBM4의 개발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도 이르면 2026년 중순부터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가 4.77% 상승한 8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승인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4달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탑재된 미국 제약사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큐렉스가 미국에서 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SC 제형 의약품입니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 폐암과 흑색종, 췌장암, 난소암, 위암 등 29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4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 매출 1위의 의약품으로 전해졌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이달 말부터 미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에서는 SC 제형의 확대에 따라 알테오젠이 수령하는 로열티가 향후 1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7.3% 상승한 50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시리즈가 부진한 판매를 보일 것이란 이전의 관측과 달리 초기 판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 아이폰 부품 관련사들도 급등했습니다. IT 외신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자 중국의 협력 생산업체 2곳에 생산량을 40% 늘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관측되자 벤더 업체에 대한 실적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프로맥스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면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던 아이폰 11에서 13 시리즈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판매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아이폰 17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이노텍이 9.41% 상승한 19만 3,100원에 아이폰 OLED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덕산 네오룩스도 8%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영화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CJ-CGV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정부는 영화 산업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작부터 유통과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활성화해 영화 산업이 미래 혁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최근 한국 영화 제작 생태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가 영화 산업을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CJ-CGV의 주가는 4.79% 상승한 5,4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로봇 기업의 인수를 공시한 뒤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 17일 미국 로봇 시스템 기업 원엑시아의 지분 89.59%를 374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선 단기 업황 둔화랑 별개로 미국 미래 로봇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업계의 공통의 해짐을 걷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협동 로봇 시장의 구조적 확대가 필연적인 만큼 이번 행보가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7.23% 오른 71,2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480포인트를 돌파해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875포인트까지 터치해낸 모습인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 탄력이 좀 대조적인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중 고점이 3,482포인트, 3,480포인트 위로 올라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일중 고점 터치 이후에 상승폭 축소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3,468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소식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HBM3E 12단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부분 좀 부인하는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제형이 미국의 FDA 승인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그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되는 모습들 확인됐습니다. 오늘 875포인트가 일중 고점이었고요. 코스닥 87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수급적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현물 시장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 흐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기관도 2,600억 원 이상 담아냈는데요. 역시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가장 많이 담아내는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2위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7,6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기관 순매수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오전장에 1,000억 원 이상 팔아냈었는데 현재 종가에서는 800억 원 이상 순매도 이어갔다라는 점, 매도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카지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 주석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요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 한 내용입니다. 10월에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좀 더 확실시 됐다라는 부분 체크가 됐고요. 사실 최근 흐름을 보자면 중국 관련한 소비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을 국내에서 이어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중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시 주석 에이펙 참석으로 방향성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이 이 방한을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중국 관련 소비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여행,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본격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모멘텀 중 하나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산업 자체가 좀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최선호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을 최선호주로 내놓으면서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카지노 또 면세점 관련한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3%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였죠. 인천공항에 이 면세 사업장 철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도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고요.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 글로벌 텍스프리, GKL의 경우에는 오늘 약세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어갔는데요.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조정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과연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마켓업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안 확인해 보겠습니다. KT의 해킹 피해가 생각보다 큰 모습입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있었죠. 이 부분 기존의 지역보다도 더 확대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기존에는 경기도 광명이나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서초구 그리고 고양시까지 피해 지역이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던 롯데카드, 이런 해킹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8개 카드사에 대해서 이 보안에 관련한 예산이라던가 인력 현황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롯데카드 사실 이번에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롯데카드보다도 세 곳에 예산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8개 카드사 중에서 현대카드, 신한카드, BC카드가 꼽히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정부 측에서 앞서 국민의 피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9월 말에 정보 보안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기업 측에서도 정보 보안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안주 중에서 모니터랩이 5.8%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니언스의 경우에는 2.6%대 강세, ISTK도 2.6%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센트랩도 2%대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반면에 K사인의 경우에는 1.3%대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보안주 안에서 혼조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지노주, 보안주 이어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챙겨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20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이 흐름이 조금 다소 엇갈리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코스피가 장중에도 그렇고 종가에도 그렇고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4%, 5%까지 막 시장에 장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움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그 HBM3 납품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큰 호재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올랐고 또 최근 들어 D램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D램 관련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면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죠. 그렇듯이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D&D 파마텍이 그 관련주 파트너사를 파이자가 인수한다고 해서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또 알테오젠도 오늘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면서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앞으로도 4분기 때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도 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이슈와 테마 체크해 봐야 될지 저희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훈풍 카지노주 다시 불 켜질까? 네, 첫 번째는 카지노주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 테마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카지노주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있을 그 에이펙 2025의 경주에서 이제 있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일령 해제라는 선물을 갖다 줄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나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때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나름대로 유화 제스처를 할 것이고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중국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한일령 해제를 타고 중국 시장을 우리의 제2의 우리 내수 시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다면 카지노 관련주들 어떤 것들 좀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도 이 최선호주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각각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파라다이스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이 카지노 업계에서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제 전낙원 전 회장이죠. 이분 있을 때부터 이 워커힐 카지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제한된 출입이 되는 이 카지노로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가 지금도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이번에 장충동에다가 7성급 호텔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호텔업 쪽에서도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지노와 함께 호텔 쪽에서도 같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좀 사업도 다각화되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파라다이스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로 왔었는데 지금은 중국인 VIP 고객들이 이 파라다이스 호텔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수익도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비해서 롯데관광개발은 이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면서 또 한편으로 여행업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여행 관련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그에 대한 그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제주도 지역은 예전부터 이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관광 비자를 그러니까 관광 비자 없이 무비자로 방한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은 그 이전부터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이런 그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호텔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그런 또 제주도에서 이 롯데 그러니까 관광 개발이 갖고 있는 이 호텔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앞으로 괜찮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4분기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결국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 카지노주들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시장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일본인 관광객들에서 벌어들였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 중국인 VIP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중국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 늘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음 달에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고 일본의 황금 연휴가 있고 우리의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파라다이스가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올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호실적에 따른 상승 모멘텀 주가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애프터픽은 파라다이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정 나올 때 담아보는 전략 챙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이슈 어떤 것 준비해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개인정보 유출 공포, 보안주는 웃는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 보안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소식들은 아닌데 그래도 보안주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안주 앞으로도 좀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상반기에 원래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조기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부분 이연됐습니다. 상반기에 투자될 부분이 하반기로 이연되고 하반기에 투자되는 부분에 엎어치게 돼버리니까 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연이어서 뭐 KT의 그 카드 무단 결제 사건이 소액 결제지만 그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액도 1억이 넘는 액수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피해 지역도 이 서초구까지 포함해서 서초구 동작구에 있는 주민까지도 KT를 이용하신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파만파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롯데카드가 대규모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금융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도 이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이제 권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기업들이 4분기 때는 이 보안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주들은 실적이 4분기에 점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담으셔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이 해킹 사례들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9월 말에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정보 예산 관련한 투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확인해 볼지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과 모니터랩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센즈랩, 모니터랩 오늘 두 종목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그 센즈랩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시장 내에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이런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바로 찾아내고 그 악성 코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곧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이런 악성 코드를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즈랩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센즈랩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죠. 이번에 KT의 무단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즈랩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쪽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AI 서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보안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장중에 아마 제가 1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식사를 하고 왔을 때 갑자기 주가가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바로 이제 모니터랩인데요. 그랬다가 주가는 계속 이제 그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흘러내렸지만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손바뀜이 되는 것이죠. 이 모니터랩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상반기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이 대부분 하반기로 이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주들을 지금 잘 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내 포트에 올랐다 해서 망설이지 마시고 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보안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센즈랩입니다. 물론 움직이는 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만큼 센즈랩은 갖고 있는 가능성이 큰 업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 보안 기술을 갖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 악성 코드를 곧바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보안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좀 더디고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셨을 때 특히 4분기 때 실적을 놓고 보시면 센즈랩을 지금 담아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센즈랩으로 오늘 애프터픽 꼽아주셨습니다. 보안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센즈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또 전략들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시장 종목과 함께 대응 전략들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해낸 이후에 약세로 전환했는데 현재 구간 0.5%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알테오젠의 상승 탄력 강합니다. 7.5%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67%대 하락세, 펩트론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약보합권, 파마리서치 2%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와 미용 관련 종목들의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담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을 담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진짜 어려우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HBM3에 대해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하고 있는데 기존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등주인 SK하이닉스는 그 SK하이닉스가 딸려있는 식구들은 삼성전자만 적었죠.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주가가 가면 SK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시장을 빼앗기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 패밀리는 좀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여행주에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그 여행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것도 많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많죠. 요번에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은 워낙 강세일 때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워낙 그렇게 세지 못하죠. 하지만 K-팝 디몬 헌터스가 글로벌리 성공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찾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탄핵 사태도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분기 때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이번 3분기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이번에 이제 9월 달 말이면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유커라고 부르죠. 그 유커라는 분들이 우리 한국을 들어올 때 무비자로 일시적으로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중국이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중국 방문에 대해서 한 15일 무비자로 이제 방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줬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중국인들에게 같은 비슷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국내 호텔이나 인바운드 여행을 하는 그 여행사나 모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담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부터 해서 이 한알령 관련된 종목을 각 부분별로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날 이제 여행주들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떠한 사업 구조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나에게 배당을 주든 아니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나에게 그 자본, 그러니까 주당 차익을 벌어다 줄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한알령 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시장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 접근에 제한을 받을 때 그게 실제로 말 그대로 미군 무기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갑자기 배치했다, 중국에 양해 없이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보다는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는데 그 중국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건 한국 기업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중국인들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내수 시장이 만들어질 때 그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게 한알령 해제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알령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한 7, 8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 접근에 제한이 간 것이죠. 그리고 이 한알령 해제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진 증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허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주도나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예전에 7, 8년 전 한알령 있기 전만 해도 명동거리에
그 말 그대로 이제 밟히는 게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는 다 비자를 내고 들어올 때죠. 그래도 한국은 와보고 싶은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이들을 받아서 인바운드로 여행을 시켜주는 바로 우리 한국 여행사들이죠. 그래서 여행사들이 국내 내수 관광, 그러니까 인바운드로 여행을 하는 여행사를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 그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펼쳐지는 이제 에이펙 2025 경주 이 행사에 직접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그 사이에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도 뉘앙스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전에 먼저 방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한한령 해제에 특히 여행사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 말 그대로 이 K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개방이 돼서 중국 시장에서 뭐 CCTV를 통해서 방영되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요번에 해제되는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로 방한을 할수록 하는 여기서 여행사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뭐 10월 달 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10월, 11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나 실적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투어도 모두투어도 이런 종목들이 인바운드 여행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익이 증가하는 게 결국은 주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시장은 우리의 제2의 내수 시장이 됩니다. 이미 8년여 전쯤에 그 한한령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던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많이 자랐고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졌다 해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경쟁을 한다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 특히 소비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큰 시장이고요. 자, 유망 테마주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투어는 뭐 이 회사는 그냥 청출어람이라고 말하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투어 안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게 하나투어인데요. 지금은 명실상부한 이 여행업계 1위고요. 그리고 자회사로서 하나투어 ITC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서 이 방한한 외국인들의 인바운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 여행업계 2위고요. 사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이제 수익성이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노랑풍선은 국내에 이 그 시티버스, 이제 노랑풍선 시티버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이 내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구체적인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한한령 해제에 영향받아갈 수 있는 수혜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여행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죠.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면은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여행주들도 주가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행주 이제 상승 테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종목들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 이 항공사고 때문에 제주항공의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여행업이 1분기 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영업이 줄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물론 이건 뭐 다른 그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그만큼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4월 달 1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4월 달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퐁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름 그 성수기, 여름 휴가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여행업계는 그때 또 먼저 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도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주가가 오르다 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또 흘러내리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또 흘러내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하나투어는 기본적으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우리나라 그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을 단체 관광객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그 경험이 많고 또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반기 중에 그나마도 그 항공권 결제 대행에서는 1위를 했다는 점, 물론 원래부터가 1위입니다. 1위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하나투어가 이 항공권에 대해서 그 예전보다는 굉장히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뭐랄까요, 좀 수익성을 좀 제고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는 의미 있는 항공권 발권 1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투어 ITC라는 회사와 또 하나투어 재팬을 통해서 하나투어 재팬은 일본 국내, 그다음에 하나투어 ITC는 국내 여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각각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갔을 때 일본 내 투어를 하는 것은 하나투어 재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투어 ITC는 해외 외국인들, 즉 요번 같은 경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사에서 우리나라를 보냈을 때 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서 국내 여행을 돌리는 그 역할을 하나투어 ITC라는 계열사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나투어는 돈을 법니다.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하나투어가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사고에다가 또 우리나라의 내부의 이제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부분에서 여행을 해외에 나가는 그 관광객도 줄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찾는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31일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 29일이었죠.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투어 ITC가 이분들을 받아서 국내 여행을 돌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투어에 대해서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반기에 이러한 실적이 좀 특수한 그 시장 여건 때문에 발생한 부진한 실적이었고 하반기에는 이게 정상화되면서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목표 주가, 그러니까 매수가는 52,000원, 목표가는 90,000원, 손절가는 5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투어는 국내 여행업계 2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모두투어가 하나투어의 모태가 되는 회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투어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여행업을 도매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갖고 굉장히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 모두투어가 상장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 내부 직원들끼리 이제 뭐랄까 의견이 엇갈리면서 거기서 먼저 떨어져 나온 게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제가 대신권에 있을 때 IPO를 해봐서 하는데 좋은 회사죠. 그때 당시에 새롭게 이 여행 상품들을 기획을 하고 했던 것들이 좀 말 그대로 참신하다고 해서 주가가 저희들이 언더라이팅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오버슈팅해서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여행업이라는 게 새롭게 평가되는 시기에 상장을 먼저 한 게 하나투어였고 두 번째로 따라서 상장한 게 모두투어입니다. 그래서 모두투어는 좀 모든 게 좀 느립니다. 좀 회사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여행업계 2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호텔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는 패착이 돼버렸죠. 그 덕분에 돈 엄청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베트남에서 벌렸던 베트남 그 호텔 사업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쪽에서 발생하는 부실들은 다 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회계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지는 다음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다 떨고 나면 이제 추가적인 부실이 나올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행업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에서 실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모두투어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두 투어는 내수, 그러니까 이 국내 관광을 해는 모두 투어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넘어올 경우에 그분들을 받아서 국내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죠. 또 거기서 수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그 방안에 대해서 이 회사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야놀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야놀자가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야놀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 지분도 최대 주주인 그 우정욱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10% 정도 되는 10.91% 되는데 이 주식회사 야놀자가 5.26%니까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대 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어때라는 이 야놀자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여행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말뜻은 이런 그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여행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인수 대상 중에 이 모두 투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투어 자체는 최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항상 M&A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주시고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를 13,500원,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2,5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약주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51,6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매수가 52,000원으로 전략 챙겨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실적이 좀 둔화가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고요. 모두 투어의 경우에는 매수가 13,500원, 목표가 2만 원 전략 챙겨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공약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노란풍선입니다. 노란풍선 보면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물론 찍고보다는 쭉 흘러가서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상반기 중에 그 플랫폼 중심의 여행사를 지향하면서 B2C를 강화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를 강화했죠. 온라인에서 이 여행사가 만들어놓은 상품을 개인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비용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란풍선의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지는 것이죠. 이 좋아지는 건 아마 3분기, 늦어도 4분기 때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란풍선은 일본 현지에 그 여행사도 설립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여행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한 94% 정도가 기존의 전통의 여행 상품 판매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그 플랫폼에 의한 수익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건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 지금까지 주가 상반기 중에 계속 흘러내렸던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오버슈팅, 즉 CB나 BW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주인수컴 사채 같은 경우 2회차 같은 경우 완전히 다 사서 소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신주가 나올 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CB는 행사가 돼서 시장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18일 날 19만 3천여 주가 시장에 또 나오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부분이 다 소화되는 순간 이게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이 판매 이런 것 때문에도 실적이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매수가 7,000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를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약주 노란풍선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챙겨가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들 담아서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